제어공학 뽀개기 네 번째 수업의 네 번째 챕터인 블락 다이어그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뭐 한 줄 평을 하자면, 만약에 시험을 보면은, 뭔가 자동 제어든 제어공학이든 시험을 보면은 이거 무조건 교수님이 한 문제씩 낸다 라는 단원이에요. 뭐 굳이 뭐 그렇게 뭐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시험 내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좋은 뭔가 개념이랄까? 근데 실제로 블록 다이어그램이 엄청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어, 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단일 시스템이라는 건 거의 없고, 정말 이제 간단한 회로들, 간단한 시스템들이 무수하게 많이 합쳐져서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자동차라고 해도, 자동차에는 이제 엔진도 있고 스티어링 휠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정말 쉬운 창문도 뭐 어떻게든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앞에 계기판도 뭐 클러스터도 다뤄야 되고, 장난 아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사실 우리가 각각 독립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디펜던트하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블락 다이어그램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아래서 Y 뽑아내는 요 무언가라고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뭐 실제로 하드웨어를 다루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자동차에 내가 35마일 per hour로 가줄래? 마일 per hour로 가줄래? 했을 때 Y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이렇게 한 번에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블락 하나로 표현되어 있으면 고장이 나도 어디가 고장 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사실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애를 또 막 이렇게 공부하고 다시 합치고 그렇게 분석하는 게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좀 이쁘게 정리를 하면은 전체 시스템을 여러 시스템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표현을 할 때 뭐 이렇게 합산점, 신호의 합산점은 이렇게 썸 기호를 표현을 하고, 분기점은 이렇게 좀 진한 점으로 표현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좀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바로 시리즈, 직렬, 그리고 패러렐. 패러렐? 이거 저 평형, 스펠링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평형, 그리고 우리가 하는 피드백 형태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제 전달 함수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R분의 Y로 뒀을 때 여기에 그냥 뭐 C로 둡시다. 그러면은 요 R분의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G1, G2 당연히 이렇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C분의 R은 G1이죠. 그리고 C분의 Y는 또 G2예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요 R분의 Y를 구하면은 C분의 R 곱하기 그럼 제가 이거 잘못했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R분의 C죠? 그러면 R분의 C분의 또 여기 곱하기 여기, 그러면 C분의 Y 하면 땡땡 곱해지니까 G1, G2는 결국 전달함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이 패러렐은 더 쉬워요. 만약에 RY면은 지금 여기 신호는 R 곱하기 G1이고 여기는 R 곱하기 G2죠. 그러면은 Y는 G1 더하기 G2의 R인데, 요거를 여기로 넘겨서 하면은 전달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뭐 쉬워요.
하지만 피드백은 좀 귀찮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수업을 들으셨으면 교수님들이 다 꼼수 방법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정석으로 해보고 저도 꼼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회로가 있대요. 그러면은 요거의 전달 함수를 구할 건데 여기 r부터 y로 구할 건데 좀 쉽지 않겠죠? 막 이렇게 썸도 막 y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니까요. 여기 부분을 C로 두고 여기 부분을 A로 둘게요. 하지만 결국 내가 궁금한 건 R분의 Y라는 것만 머릿속에 두면 돼요. 그러면 A 부분은 R 빼기 C로 둘 수 있겠죠? 그리고 Y는 A 곱하기 G1 곱하기 A, 그리고 C는 결국 Y 곱하기 G2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A와 C는 소거해서 R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막 정리하면 요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렇게 다 해요. 절대 못해. 이거 시험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시험 시간 하루 정도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공대생이잖아요. 공대생은 수식적인 것보다 사실 시스템을 정말 딱 직관적으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 라고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이런 수식적인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냐면 요 전달 함수를 구할 때 가장 피드백 형태에서는 여기 이제 분모꼴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분수꼴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만 이렇게 세 가지만 구해주면 돼요. 막 이렇게 막 귀찮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걸로 결정이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R분의 Y잖아요. 근데 R부터 Y까지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찾아서 일직선으로 그어준 게 바로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슉 하면 G1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밑에 두 번째에선 어떤 게 들어가냐면 바로 우리 y 값을 다시 입력으로 넣어주는 게 피드백 컨트롤이잖아요. 근데 입력으로 넣어줄 때 여기 썸에 부호에 반대를 넣어주면 돼요.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칸에서는 어떤 걸 결정을 해주면 되냐? 바로 노란색 안 보이겠죠? 바로 요 루프 있잖아요. 피드백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클로즈드 루프잖아요. 루프가 닫힌 거예요. 그 닫힌 루프를 한 바퀴 쫙 돌아주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G1, G2겠네.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식적으로 구한 거랑 요 결과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합니까? 시험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R분의 Y 꼴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그래도 노가다를 하면은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꼴이 되면 어렵냐면 제가 좀 귀찮게 여러분들 해볼게요. A 플러스 B C D 썸 E 여기에 외란 넣고요. 외란 오메가 그리고 F Y 빼고 심지어 Y 여기서 바로 안 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넣고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로 넣을게요. 이거 또 이렇게 넣으면 재미가 없지. F, G, H 로 하겠습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R분의 Y가 뭡니까? 입력에 대한 Y의 전달 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정할 것은 단 세 가지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막 이렇게 시스템이 좀 복잡하게 나왔을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 외란 어떻게 처리함? 이라는 게 사실
가장 헷갈리잖아요. 근데 입력에 대한 아웃풋의 전달 함수를 구할 때는 외라는 없는 걸로 칩니다. 그러면은 요 외라는 없는 거니까 사실상 2라는 블락 다이아그램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죠? 우리 시스템은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요거 네,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여기 위에 첫 번째 단계에선 뭘 하면 되냐고 했냐면 R부터 Y까지 지름길, 직선, 슉 여기 있는 거 다 곱하면 돼요. A, B, C, D, F. 그리고 여기엔 뭐 들어갔냐면 피드백이 들어가는 Y가 어쨌든 출력 쪽에서 따온 그 분기점이 들어가는 그 부분 썸의 부호의 반대면 여기 플러스 들어가네요. 마이너스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넣을 것은 클로즈드 루프 한 바퀴 쫙 돌기. 여기 쫙 돌기. 그러면 오케이. B, C, D, G, H. 자, 여러분들 전달함수 다 구한 거예요. 아주 참 쉽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낯익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럼 너네들 외란에 대해서도 한번 아웃풋에서 외란이 어떻게 보이는지 전달함수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사실 입력을 넣었을 때 Y의 그 전달 함수도 궁금하긴 한데 우리는 외란을 아웃풋에서는 최대한 줄여야 땡큐거든요. 외란은 내가 필요하지 않은 입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란을 줄여주는 전달 함수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구하냐? 제가 입력에서 레퍼런스에서 Y까지의 전달함수를 구할 때 외라는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란에 대한 Y를 구할 땐 입력은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R 없네요. 그러면 여기 신호가 없으니까 A도 안 보이네요. 요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 썸의 의미가 없죠. 썸 없네요. 그러면 신호가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되는 요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단 세 가지. 첫 번째, 위에는 외란에서부터 Y까지 스트레이트, 직방. 오케이. E, F. 그리고 제가 여기 부호를 안 썼네요. 여기 플러스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내 피드백이 들어가는 곳의 부호의 반대를 또 식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죠, 사실상. 여기서 Y값 이제 출력값 따와서 다시 입력으로 넣는 거니까 여기에 반대.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클로즈드 루프의 한 바퀴. 슉. B, C, D, G, H. 여러분들 다 끝났어. 오케이. 우리 시험 문제 한 문제 다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게 문제죠.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리뷰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극악으로 치닫게 하고 나머지는 다 쉽게 만드는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근데 뭐 요 정도는 쉬워요. 이 예제는 좀 쉬워요. 자, 블럭선도 요거의 R에서 Y까지의 전달함수를 구해달라 할 때 좀 이제 회로가 좀 꼬였죠. 뭔가 제 미래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꼬인 게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작은 매듭부터 풀어야 되겠죠. 뭔가 너무 인생살이 같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루프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피드백 한번 보이네. 요거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H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회로를 봤을 때, 이 다이아그램을 봤을 때 난처해요. 왜냐면은 여기 우리 눈에 딱 보이는 피드백 루프가 하나 있는데 피드백 루프 안에 왜 뭔가 분기점이 있냐는 거죠. 이 분기점 어떻게 처리하지?
막 우리가 피드백 루프로 이제 간단한 전달 함수로 이렇게 구했을 때 여기서 막 요거 막 분기점 꺼내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선 요 분기점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여기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피드백 루프 안에 분기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거는 좀 노하우예요. 이거는 좀 기계적으로 학습되어야 되는 건데 여기 지점을 y2, 뭐 사실 y죠. y2라고 잡고 한번 신호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u2라고 했을 때 u2 곱하기 g6을 더하고 u2 곱하기 g2 곱하기 g5를 더하면 y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꼼수를 쓰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을 가면 된다 처럼 뭐로 가도 y2는 그냥 이것만 나오면 돼요. 사실 요 안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전체 시스템에서 r분의 y지 요 안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실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y 요것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요런 여기를 요 분기점을 여기로 옮김에 따라서 여기 G6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잡았던 U2에 무조건 G2가 곱해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곱해지는 대신에 G2, 원래 얘는 요 신호에서는 G2가 안 곱해졌었잖아요. 그래서 G2를 곱해진 만큼 나눠줘요. 그리고 뭐 여기는 원래 G2는 그냥 계속 곱해졌으니까 그냥 냅두고 그렇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고 식이 바로 요거랑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분기점을 옮겨도 오케이 피드백 루프 돌릴 수 있겠다. 요거 피드백 돌리고 요런 결과 나오고 이제 요거를 처리할 건데 이제 여기서 좀 낚시에 걸릴 수 있죠. 요거 피드백 아닙니다. 그냥 병렬이에요. 그러면 요거 그냥 더하기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랑 요거 시스템은 이제 또 시리즈이기 때문에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전달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좀 어려워서 다른 이제 강의로 하나를 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